배움의 과정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사회에 나오면 배울 게 참 많다. 취미로 배우고 싶은 것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도 많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학원에서 부족한 것을 배운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에 빠진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도 남았지. 왜 사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학창 시절을 후회하는 걸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야만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일까? 참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나는 오랜 시간 그들을 연구하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다. 학창 시절에는 돈을 내지 않고 공부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땐 돈을 내고 배운다. 물론 학창 시절에도 돈을 낸다. 다만 돈을 내는 사람이 부모라서 문제다. 부모는 대신 돈을 내주며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라고 격려한다. 게다가 열심히 공부하면 돈도 주고 원하는 것을 모두 사준다.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으며 공부하는 셈이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생활을 하며 배우는 모든 공부는 스스로 원한 것이라 아무리 비싸고 시간이 부족해도 월급과 시간을 쪼개서 돈을 내고 공부에 몰입한다. 세상에는 돈을 받으며 공부하는 사람과 돈을 내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아이를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공부의 기쁨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가 스스로 돈을 내고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공부가 더 절실해지고 소중해져서 배움의 진실한 기쁨을 알게 된다. 아이의 인생 문장 필사. 스스로 생각하고 응용하는 힘 기르기. 수많은 거장을 키운 부모들의 공통점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부드럽게 강요했다라는 사실이다. 아이가 다음 문장을 필사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온갖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은 아주 특별합니다. 누구도 나와 같은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더 근사한 것은 나에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나의 일부입니다. 모든 자연은 나로부터 시작하며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은 오늘의 실천을 통해 지혜가 될 것이고 세상을 돕는 데 아름답게 쓰일 겁니다. 나의 생각은 보석보다 빛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아이는 단순히 그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자신이 배운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그 지식을 공식으로 삼아 다른 데 응용하며 깊고 넓게 배움을 확장해 나간다. 물론 배움의 과정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다음 문장을 기억하라. 타인의 생각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문장을 아이와 함께 읽고 필사해보자. 이때 아이에게 타인의 생각을 공급받는 것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아이에게 넌 어땠어? 하고 질문해보자. 부모의 교육 포인트.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방법. 앞서 언급한 돈을 내면서 배우고 있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아이와 다음 과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다. 1. 배움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라. 공부 저금통이 아닌 배움 저금통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공부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는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는 과정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저금통의 크기가 너무 크면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결실을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5번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2.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아이와 함께 무슨 과목이든 하루 10분만 공부하라. 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와 부모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인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배움은 언제나 기쁨이어야 한다. 무엇을 배우든 그것이 수업이나 과목 중 하나라고 느끼게 되면 안 된다. 지식을 더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기쁨을 전하는 게 우선이다.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3. 중요한 건 반복이다. 단 쉬지 않고 매일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에게 사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에 대한 배움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눈이 오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라는 질문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다.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수많은 답을 말할 것이다. 눈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눈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가운 것 같아. 부모는 그저 아이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공부다. 이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배움 저금통에 돈을 넣어서 쌓이는 기분을 즐길 수 있게 하면 좋다. 4. 배움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 깨우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우치는 기쁨을 알게 해줘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깨우쳤을 때는 평소보다 2배 많은 돈을 넣게 하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은 책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답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깨우친다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5. 과정을 사랑하게 하라. 우리가 배움 저금통을 사용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이유는 돈을 내고 배워야 할 정도로 배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결코 돈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달에 한 번 정도 저금통을 열어 그간 모은 돈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을 사라. 배움에는 끝이 없고 모든 배움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배움은 그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홀로 설 수 있는 힘,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함을 겸비한 아이로 성장하게 도울 것이다. 김종원 작가의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중에서